한국 사람들은 모두 작심만 하면 뛰어난 정신력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현대그룹 창업주였던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풀어보면 한국인, 우리 모두 개개인은 계획만 잘 세우고 실천에 옮기면 못할 게 없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예전엔 별거 아니었는데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을 몰랐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퇴직, 정년, 퇴사 후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이런 것에 충실했다.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든지 알고 보면 별게 아니죠. 세계의 큰 역사적인 사건들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을 했죠. 독일 통일도 그러했고 미국 닉슨 대통령 사임도 그러했습니다. 한때 큰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던 워라밸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죠. 이제 요즘은 이것이 무너지고 워라하, 일과 생활의 조화, 워라인, 일과 생활의 통합, 융합 뭐 이런 용어들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워라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1970년대 영국의 그 워킹맘 협회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그런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단어로 처음 등장한 게 워라밸인데 이것이 유럽을 넘어 미국, 전 세계에 아주 핫 트렌드가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 선택의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요즘은 이 워라밸을 넘어서 워라하, 워라인 용어가 새로운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해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퇴직 후 또 퇴사 후 더 잘 나갔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덕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덕질이라고. 이게 사전적 용어로 따져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루는 말. 이것을 덕질이라고 하죠. 즉 이렇게 덕질에 심취하다 보면 바로 덕업일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화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퇴직 후 더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좋아하는 일을 직업화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이뤄낸 그런 사람들이죠. 수천억 그런 신화를 이뤘던 스타일란다를 키운 그 김소희 대표. 이분은 어릴 적 꿈이 옷가게 사장님이 되는 거랬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기업을 일군 그런 사장님이 되셨고 또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김수희 대표님도 자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를 키우게 됐죠. 하늘에는 라이트 형제, 땅에는 라이트 브라더스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기업화했던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곧 덕업일치죠. 이 성공 사례를 찾아보면 네이버의 웹툰 김준고 대표님이라고 제가 기록해서 한번 봤습니다. 네이버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웹툰은커녕 만화 이런 팀도 없었던 그런 아주 불모지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만화와 관련된 일을 찾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본 결과 창업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됐던 거죠. 이런 기록들은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 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4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회사에서 근무할 때 나만의 계획을 잘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플랜 B라고 하죠.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내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봐가지고 내 계획을 잘 세워보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 다닐 때 회사 밖의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또 나중에 내가
회사에 나와가지고 뭔가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읽었을 때 이것을 홍보해주고 뭔가 도와줄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워라인 하라. 일과 삶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일과 삶을 함께 융합해서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곳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나중에 퇴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상품화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는 자기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으면서 기록화해서 이것을 곧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문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퇴사 후에 기업화해서 상품화했던 이런 사람들이 퇴직 후에 더 잘 나갔던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회사에 다닐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퇴사 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지를 구체화했던 그런 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비비안님. 뭐 이분이 그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그런 사건에서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됐죠. 뭐 세계 내노라는 수천 명의 여배우가 몰려들었을 때 나중에 최종 2명이 남죠. 거기서 마지막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얘기를 하죠. 비비안니, 당신은 우리가 찾고 있는 스칼렛 오하라의 그런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일반인들 같았으면 굉장히 절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비비안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의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감독한테 인사를 하죠. 감독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빵긋 웃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감독이 부르죠. 잠깐만요, 비비안님. 지금 지었던 미소를 한 번만 더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소를 짓게 되죠. 바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칼렛의 그런 이미지와 맞다는 그런 거기서 순간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오하라 스칼렛은 아주 그 질곡의 삶을 산 남북정전 시대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강한 희망의 의지를 가졌던 그런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거야. 뭐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될 거야. 뭐 이런 희망적인 마지막 대사가 아주 전 세계에 유행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자그마한 어떤 사소한 것을 등한시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찾고 생활하면서 퇴직 후에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 일을 살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희망적이고 행복한 퇴직 후의 삶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